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8일입니다.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차트가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실제 주가가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OLED와 관련된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십사라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방송은 아마도 토요일 정도쯤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LED 투자 확대 이 종목들만 보셔라 라고 제가 좀 과감하게 좀 써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OLED 투자 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희망 섞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재작년에 OLED,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여기에 폴더블과 관련된 후공정 투자도 굉장히 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사실은 좀 작았어요. 좀 밋밋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2019년도 당시 주가가 상승하는데 관련 장비 부품주들이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A5 라인이었죠. A5 라인에 대한 투자 부진은 있어요. 그죠? 골조도 이미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까지 사진도 나온 바 있습니다. A5 라인에 대한 투자 여부가 이 장비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기회 요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2017년이죠. 2017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거 하나만 오배물망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즉 A5 라인 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질 않아요.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OLED 투자 확대 과연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애플이 OLED 패널 탑재량을 증가한다고 그러죠. 태블릿 PC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패널 탑재량, OLED 탑재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5G 폰 같은 경우는 고급 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다 OLED가 채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폴더블은 OLED 아니면 답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5G 폰과 이 폴더블 폰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가 증가할수록 OLED에 대한 점유율은 LCD 대비 OLED의 점유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밑에 위에도 태블릿 PC 나왔지만 태블릿 PC, 노트북 및 전장용 수요 증가. 이 부분도 OLED 패널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노트북용 OLED 패널 탑재율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거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일렉이라든지 전자신문이라든지 이쪽 보면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패널 증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QD OLED가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양산이 되면 여기와 함께 추가적인 증설이 검토하고 진행이 되겠죠. 이런 점 참고해볼 만하고요. 자, 이렇게 패널에 대한 OLED 패널에 대한 증가, 탑재율 증가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OLED의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어요. 중국 시장 내 OLED 패널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BOE 등이 애플이라는 그러한 거대 기업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부단히 수년째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탑재가 안 되고 있죠. 기껏 해봐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 고장났을 때 리퍼폰? 리퍼폰화
리퍼폰이나 뭐 이런 정도의 소량 입고되는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술이 뒤처지고 있죠. 즉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지만 기술력이 되질 않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의 독식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만 본다면 A5 라인에 대한 투자 과연 가능할까요? 예, 이 부분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종목들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까 라고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우선 그러면은 보실 게 있죠. 예, 보실 게 뭐냐면은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렇게 아이폰 LCD와 OLED 패널 탑재량 추이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OLED 패널에 대한 탑재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2020년 하반기 애플은 아이폰 12 총 4개의 모델에서 OLED를 탑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특히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이 들썩거린 것도 사실이었어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요, 애플이 아이폰 13 모델을 갖다 선보이는데 총 4개의 모델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아이폰 13에서는요, 예, 아이폰 12, 예, 아이폰 12 모델과는 달리 터치 일체형, 터치 일체형 OLED를 4개의 모델 전부 다에 탑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즉 아이폰에 대한 탑재율, OLED 패널 탑재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혹은 주사율을 최대한 높여서 역동적인 화면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OLED 밖에 없죠. 답이. 예,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애플 OLED 탑재량은 약 1.8억대로 지난해 대비 64%가량 증가할 것으로, 64%가량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OLED 탑재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위 모델을 위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아이폰 여러 모델에 대한 그 OLED 탑재율도 함께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2023년 정도나 아니면 빠르면 2022년 초에 아이폰 폴더블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이 아이폰 폴더블에도 결국에는 OLED 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보려고 그러죠? 과연 올해 여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OLED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물론 기간, 시차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볼 필요 없지만 2022년도까지를 염두에 둬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뭐 폴더블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얼마나 팔릴까요? 그죠? 생산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8인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 아이패드는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가량이 OLED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많지 수억 대, 억 대 이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그 스마트폰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있을 거예요. 수에는. 자, 이것과 함께 OLED 노트북이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서스죠. 아서스, 대만의 에이서스 혹은 아서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서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서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에다가 OLED 탑재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북 프로에다가 OLED를 탑재해서 공급을 했죠. 상당히
이게 OLED 탑재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3월인가 2월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노트북용으로 13인치 때부터 16인치 때까지의 OLED 라인업을 총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3월인가 4월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죠. 자, 이와 함께 뭐가 있죠?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작년부터, 사실은 재작년부터 이슈가 계속 있었죠. 예, 뭡니까? 예, 바로 5G죠. 5G 폰. 예. 5G 폰에 대한 수요가, 예, 생산량과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G 폰은 고급 브랜드에 속하는, 아직까지는 고급 브랜드에 속하기 때문에 OLED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 LCD를 탑재하고 5G 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의 급증은 결국엔 스마트폰용 OLED 수요로 전이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TV 패널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해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발표는 여름이었어요. 6월인가 7월인가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 전망보다는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당연히 파일럿 라인을 포함한 그 일부 생산 라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산을 해보고 수요를 올리고, 양산하고 수요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즉 이처럼 전체적으로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전장형도 많이 늘어났죠. 전장형,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이쪽에 OLED 채용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OLED 패널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량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짐도 있고, 저만은 그 자료들을 어떻게 다 뒤져가지고 그걸 하나 싶어가지고 꼴랑 3개를 갖다가 그냥 딱딱딱 최근 거 3개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의견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5가 아니라 올해는 분명히 증설이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는 증설이 거의 없었죠. 예, 부분 증설 혹은 개선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있긴 있는데, 예, 어디냐면은 A5가 아니라 A4-2 라인, 예,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장비주들이요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필요한 것은 A5 라인처럼 대규모 시설 투자예요. 대규모 시설 투자입니다. 이 정도 것만 가지고 장비주들이 크게 수혜를 받느냐? 글쎄요,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겠죠. 보수적일 겁니다. 다만 그냥 장비주들을 그러면 여기서 접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결국에 패널 생산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유휴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죠? 예, 유휴 라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유휴 라인을 갖다가 가동을 하고, 여기도 또 이제 풀가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면적들이 하나둘씩 찡겨 들어가겠죠. 대면적이라면 노트북용, 태블릿 PC용도,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이렇게 큰 OLED 패널이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 패널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고 생산 대수도 커집니다. 즉 뭔가요, 이 말은? 예, 장비주들은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일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오히려 이 부분을 갖다 좀 봐야겠죠. 결국엔 뭐죠? 소재일 겁니다. 소재. 예, 소재와 부품이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소재와 부품은 일단은 굳이 올해 본다면 소재와 부품사들을 보는 게 맞고요. 장비사들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A5 라인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어떤 종목을?
뭐 아무거나 사실은 좀 봐도 되긴 되는데 그 SFA 아니면 HB 테크놀로지 뭐가 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후공정인데 2017년도에 다 경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A5 라인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이폰 판매율이 저조해 있고 탑재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면서 A5 라인이 뭡니까? 주저앉았어요. 뭐가 주저앉았어요? 투자에 대한 열기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2019년도에 다시 A5 라인과 그 다음에 뭐였죠? QD OLED에 대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시작. 그러면서 초거대하게 한번 시작해 보려나? 라고 해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어땠죠? ICD를 보는 게 낫겠구나. 주가가 상승하다가 좀 많은 케이스예요. 물론 기존의 고점을 갖다가 뚫어주긴 했습니다. 뚫어주긴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뚫어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생산 라인에 대한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A5 라인에 대한 증설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못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점 때문에 A5 라인은 일단은 내년으로 좀 옮겨놓고, 기대치로 옮겨놓고, 차라리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를 볼 때 장기선에 붙어있는 애들을 보는 걸 선호해요. 선호하지만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시점이 저 멀리 남아있을 때는 일단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요, 가는 말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낫겠죠. 실제로 지금 ICD뿐만 아니에요. ICD뿐만 아니라 뭐 HB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FA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물류 쪽. 그리고 뭐 필옵틱스도 마찬가지겠고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J스택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장기선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소재들, OLED 소재주들을 보면요, 덕산 네오록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인데, 덕산 네오록스 보시면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OLED 소재주입니다. 원익 QNC 보십시오. 반도체죠. 반도체 소재와 그 다음에 OLED 소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며칠간.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소재주들이 상대적인 그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가는 말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 지금은 여기가 맞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OLED용 관련한 부품주라고 하면 보통 많이들 BHI 아니면은 인터플렉스, FPCI인가요? 여기에 대표되는 그런 종목이죠. 이것도 많이 보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요즘 들어가지고 더 문제인 게 있죠. 뭐가 문제죠? 생산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이 너무 부족하다니까 부르는 게 값이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바로 실리콘웍스의 DDI 칩입니다. 구동칩이라고 하죠. 자, 실리콘웍스의 구동칩, 뭐 오죽하면 삼성전자에도 그 공급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죠? 뭐 실리콘웍스, 그 다음에 LB세미콘, 얘네들은 이제 실리콘웍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후공정에 위치합니다. 후공정에 위치해요. 패키징인가 뭐요? 하여튼 그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런 어떠한 그 가는 말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장비사 올해 한 10월 11월 쯤부터 다시 한번 보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디죠? 제가 이 라인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A4-2 라인까지 올 것이다 라고요. 2 라인까지 라인에 대한 투자가 예상된다라는 게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센입니다. A-3 라인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A-4 라인도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OLED 패널에 대한 채용 대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물론 변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BOE 등을 비롯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기술력 향상이 되면 치고 들어오겠죠. 자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글로벌 시장까지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은 늘어나지만은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장비주들의 그러면 관건은 뭐죠? 소형 A5 라인이죠. A5 라인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잇몸은 요것도 해당되지만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뭐냐? QD OLED.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2019년도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오르지 못할 거예요.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팽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나오는 거, QD OLED 라인에 대한 투자 볼륨을 보고 투자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컨센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하로 날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예, 하염없이 빠져버려요. 하염없이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안전한 건 그래서 소재주가 될 수 있겠죠. 소재주, 부품주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용 정도만 하시면 되지 꼭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OLED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못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투자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삽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